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가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 시사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시장은 9월 FOMC 정례 회의를 대기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페드의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가 되자 이전까지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하락장으로 돌아섰죠. 그러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다시 하락장으로 꺾이면서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은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향후 금리 인상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새로운 힌트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드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 고강도 긴축에도 좀처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자 예상대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이 잭슨홀 미팅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고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제약적인 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매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를 했고 이어 정책이 제약적 수준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에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의 눈길을 끈 것은 페드가 발표한 점도표인데요. 페드는 전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를 4% 후반대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나온 전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은 4.4%로 지난 6월보다 1%가 올랐고 FOMC 위원 19명 중 9명은 4.5%로 기준금리를 내다봤고 8명은 4.25%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자이언트 스텝을 제외하고도 연말까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셈인데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4.6%까지 금리가 오르고 드디어 2024년 말에 금리는 3.9%, 2025년 말엔 2.9%로 내려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긴축이 예고가 되면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를 돌파를 하면서 이날 4.05%로 마감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3.64%까지 올랐지만 현재 진정이 되면서 3.53%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 달러와의 강세도 나타났는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111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이로 인해 주요 기업들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애플과 테슬라는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4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48불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53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항상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만약 애플의 주가 역시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이날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5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9월 2일 270불이라는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이내 주가는 308불까지 올라왔지만 이날 하락으로 현재는 300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소폭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5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금리 인상 발표 이후 6%까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지만 결국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3.0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덴탈 주가 역시 이날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의 현재 주가는 62불대까지 내려왔고 점점 지지선이 58불과 54불대로 내려오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의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인데 페드의 강한 금리 인상은 앞으로 더 높은 렌트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일단 내년 연말까지 금리를 풀로 올려놓고 그 이후 물가보다 금리가 높게 되면 천천히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6.25%를 기록하면서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올해 모기지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 주택 시장을 냉각시켜 판매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기지 금리는 미국 10년물 금리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선 페드의 금리 방향성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선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다가오는 11월 FOMC 회의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면 다시 한번 200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지난 6월 저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 선 라인이 200일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포인트 때마다 시장은 공포감이 찾아왔는데 항상 이럴 때마다 사람의 심리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미 시장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패닉셀이 이뤄질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아래 보이시는 거래량은 패닉셀 수준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이날 1.74% 하락으로 아래 보신 RSI는 34로 마감을 했는데요. 스파이는 8월 16일 RSI가 73을 찍으면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377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다가오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매년 공포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에 극도의 공포감이 오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선뜻 매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포인트 때마다 시장은 반등을 줬고 이러한 포인트만 유심히 지켜보시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이날은 31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